조금 있으면은 시사기획창 방송 오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중계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지금 시사기획창 중계하면서 이 검사들의 불법 사실을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드리고 처음에 전 압수수색이 한 달 전에 네, 김양기님 어서 오세요. 그 당시 지금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직접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하더라고요. 무죄가 날 것이다. 제가 2010년 3월 30일 날 통영에 있을 때 소환일 대학에 올라와갖고 김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금 여유가 있느냐 하면서 물어봐갖고 상을 포함해갖고 상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상을 만져갖고 그때 몇 건이니까 상은 그렇게 되는 거고.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주변 인물에 대해 검찰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건설업자 한모 씨가 9억여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격 제기한 것입니다. 이미 다 써본 시나리오거든요. 그거 어떤 시나리오를 그 초록색 노트에다가 진짜 많이 썼어요. 전 여러 번 읽었어요. 그거 검찰에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해가지고 저기 정리에다가 3억 저는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3번을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예요. 검찰에서 이제 했던 진술이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 그랬거든요. 도마뱀 꼬리 자르기 한다고 손바닥으로 해는 못 가리겠지만 직사광선은 가리겠다 그랬거든요. 재판부에 가서는 자기가 다 바꾸겠다. 이거는 아주 일선에서 지금 계획된 계획적으로 진행된 수사입니다. 네, 잘 판단하십시오. 걱정해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 많습니다. 지금.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건설업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겠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건설업자 한모 씨의 동료 수감자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른바 한명숙 사건으로 불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명숙 전 총리가 건설업자 한만호 씨에게서 3억 원씩 3차례 모두 9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너무나도 빼나갔습니다. 정치 보복과 현역 수사에 맞서서 지난 4월 9일 무죄 판결을 받은 데와 똑같이 이번 사건에서도 결백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한 한만호 씨. 그러나 법정에 나와선 기존 진술을 180도 뒤집는다.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건설업자 한모 씨가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크게 당황했다. 한만호 씨의 바뀐 진술을 반박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했다.
검찰은 한만호 씨와 함께 교도소에 있었던 수감자들을 불러냈다. 이들은 법정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한명숙 사건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1년 6월, 한만호 씨는 형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나왔다. 출소 당일, KBS 취재진이 그를 만났다. 검찰에선 돈을 주었다고 말했다가 재판정에선 왜 말을 바꿨는지 이유가 궁금했다. 그거는 제가 저는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3번을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예요.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 말이 맞다면 그는 왜 검찰에 협조했을까?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추가될까봐 두려웠다고 한다. 협조해서 도움을 받으시든지 불법 자금 같은 느낌이 들게끔 만든 게 3번이 가방에 담아갖고 딱 나와봤지. 이렇게 자금을 조성했던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것을 문제가 삼겠구나. 그런 판에서 이제 와서 그 9억이라는 돈이 횡령이다 라고 튀어나와버리면 나는 뭐 추가 기소는 당연히 그렇게 검찰에 협조했지만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나중에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냥 검찰에 이용이 당해갖고 초반에 협조를 했다가 계속하면서 그냥 언론에다가 그냥 엉뚱하게 계속 부패한 이미지 심어주는 그냥 선거에 개입하고 법정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은 다 지금 검찰 입장 내려하느라고. 한 총님에 대해서는 나는 평생 주인으로 턱거대셨어요 지금. 한만호 씨가 KBS와 나눈 육성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한명숙 사건을 처리했던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지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으로부터 시작된 정치 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빕니다. 표적 수사 논란과는 별도로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실제 확인된다면 한명숙 사건의 재심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올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핵심 인물인 한만호 씨는 2018년 사망했다. KBS 취재진은 진실의 조각을 맞추기 위해 당시 그의 동료 수감자들을 추적했다. 돈을 주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말을 바꾼 한만호 씨. 검찰은 이렇게 뒤바뀐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3명을 검사실로 불러들인다. 먼저 재소자 한모 씨. 2006년 구속돼 현재까지도 수감 중이다. 재소자 최모 씨. 2017년 출소했다가 다른 혐의로 붙잡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또 다른 재소자 김모 씨. 2010년 출소한 후 현재는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2010년 12월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 사실인지 이들 3명에게 캐물었다. 한만호 씨가 검찰 구치감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은 내용을 얘기해보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들 3명 중 최 씨와 김 씨 2명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운다. 법정에서 최 씨와 김 씨는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 측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한 걸 구치감에서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검찰에 유리하고 한명숙 전 총리 측에 불리한 증언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또 다른 수감자 한 씨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왜 그런 걸까? KBS는 이들 3명을 각각 인터뷰했다.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3인을 모두 만나 인터뷰한 것은 KBS 취재진이 유일하다. 취재진은 먼저 증인에서 배제된 수감자 한 씨를 교도소에서 만나 2시간 동안 인터뷰했다. 한 씨는 당시 검찰이 위증교사, 그러니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한만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증언을 맞추는 일종의 집체 교육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들 질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베껴쓰기를 하는 방식이었죠. 자신은 검찰의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증언을 거부한다 했더니 그 후부터는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명백한 위증교사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검찰이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저도 다양한 믿고 심리적 있습니다. 동기가 작용할 수 있는 수감자들의 특성상 교차 검증이 필요했다. 취재진은 법정에서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최모 씨와도 교도소에서 2차례 만났다. 최 씨도 검찰에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방에 수감되는 사람을 수감자 가지고 한 씨와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다. 이 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예. 이런 방법을 취재 통해 결과. 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 등 검찰에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을 적은 징정서를 지난 4월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명한 건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그 당시 진실을 밝힐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 씨와 최 씨 모두 위증교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증거가 서류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적으로 증거가 없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좀 될 것입니다. 이번엔 김 씨를 만날 차례다. 김 씨는 당시 3명의 수감자들 중 유일하게 출소한 상태다. 최근 한명숙 사건이 재조명되자 김 씨는 많은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언론에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김 씨를 오랜 설득 끝에 만났다. KBS 취재진은 김 씨와 2차례에 걸쳐 인터뷰했다. 김 씨는 자신이 한만호 씨와 수감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한다. 한만호 사장님을 바깥에서 저는 아는 사람이거든요. 일산에서 같은 일산에서 있었고 부시에서 서로 만나고 깜짝 왜 구속됐냐. 잘못했으면 구속됐죠. 저도 이제 생기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김 씨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 얘기는 그대로 법원에서 얘기한 건 맞아요. 검찰에서 아닌 거는 너네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다. 방송처럼. 그런 게 없거든요. 증인신문 하루 전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건데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자유의사로 물어봤었지. 시나리오까지 내려고 애워라. 그런 게 없었어요. 참. 앞서 수감자 한 씨, 최 씨와는 다른 입장이다. 검찰이 허위 증언을 종용했는가를 둘러싸고 이렇게 수감자 3인이 엇갈린 진실 게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그러나 위증교사가 없었다는 김 씨조차도 당시 검찰 조사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상세히 털어놓았다.
김 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검찰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했다. 저는 다 혼동을 저도 기록을 안 남기라고. 검찰의 의사였습니다. 검찰 의사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최종 부분은 안 남기라고. 관리사적으로 항상 누가 직원이 내려와서 저 누구를 지원하는 줄. 몇 차례 가셨어요? 일주일에 3번 왔어요. 정식 조사가 아니었기에 조서도 쓰지 않았고 출입 기록도 남지 않았다고 했다. 당신은 한만호 씨가 검찰에 불려다니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 이를 다독이기 위해 검찰이 자신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한명숙 사건에는 수사를 맡았던 특수 1부 외에 강력부와 특수 3부까지 동원됐다고 말했다. 사장님이 심리적인 방어를 해봐. 네가 만나서 얼마 안 나면 너 손을 잡으니까 내 얘기는 다 하고 우리 얼굴 보고 가. 검찰에 협조해준 대가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도 고백했다. 편의도 제공받죠. 검찰도 잘못된 거 맞아요. 네. 검찰도 불러놓고 막 내가 이렇게 해서 편히 봐주고 뭐 해줄까. 다들 좋아하죠. 김 씨가 취재진에게 털어놓은 말 중에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한만호 씨가 구치감에서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던 건 맞지만 한명숙 전 총리를 직접 만나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직접 준 적은 없어요. 한명숙 씨한테 네. 다 비서나 그 측근들한테 줬다. 네. 아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한만호 씨가? 네, 직접 준 거는 사실 없다. 배달 사고 났을 수도 있어요. 한만호 사장님이 하는 얘기는 그거였었어요. 예. 줬는데 배달 사고 났을 수 있다. 김 씨가 들었다는 이 말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배치된다. 검찰은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를 3번 직접 만나서 각각 3억 원씩 총 9억 원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정치자금법상 유죄가 되려면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거나 측근이 돈을 받는 걸 알고 있었다는, 즉 개입이 입증돼야 한다. 물론 그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위증교사를 둘러싼 수감자 3인의 말은 엇갈리지만 3명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다. 검찰은 위증교사가 없었고 수감자들이 법정에서 했던 증언은 한명숙 사건이 유죄가 되는데 직접적 증거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증거 능력이 없다는 수감자들을 검찰은 왜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논란이 자초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수감자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걸 증인으로 내세우고 지금 와서 본봉하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오고 이건 수사의 기본적인 본질을 벗어난 것이죠. 보며 비호하며 이용하려는 검찰들이나 재계는 모두 해결해야 할 집필 중인 참회록의 주인공들입니다. 2017년 한명숙 전 총리는 2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재판에 등장했던 수감자들의 잇따른 폭로로 한명숙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다시 커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최근 논란에 대해 침묵을 지킨 채 오는 8월 당시 사건을 회고하는 자서전 출간을 예고했다.
물론 한 전 총리를 향하는 따가운 시선도 여전히 있다. 동생의 전세 자금에 쓰인 1억 원짜리 수표의 출처, 그리고 측근이 한만우 씨에게 돌려줬다는 현금 2억 원 등은 한 전 총리가 주장하는 결백과 충돌하는 대목이다. 정녕 억울한 일이 있다면 법에 보장된 대로 또 특히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라면 재심 청구해서 억울함을 밝히는 게 맞겠다. 그러나 유무죄를 떠나 검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는 건 그 자체로 중요한 일이다. 이 검사의 수사 절차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73번을 소환했는데 피해 신고서가 5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검찰 그게 출정 이력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막 흐른 얘기로 뭐 검사는 불러줘진다는 얘기인데 그거 전형적인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3명의 수감자들에 대한 교차 검증과 당국의 조사. 그런데 이건 진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제보자 최 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한명숙 사건 관련 진정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다. 검사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감찰 사안이 아니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의 이 같은 조치가 잘못됐다며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감찰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이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의 말이 맞아요. 지금이라도 저거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사건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본격적인 진상조사도 시작됐다. 검찰은 또 당시 수사팀이 김 씨에게 한명숙 전 총리의 공소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을 의아하게 여겼다고 김 씨는 강조했다. 전에 검사님이 제일 유력한 참고인인데 그 면대면 직접 줬다는 얘기가 하도 조사해요. 한명숙 사건 당시 수사팀의 위증교사 등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유효하기 때문에 재조사가 가능하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곧 출범하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다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조사 주체가 어디든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검찰 불신의 오명을 씻는 길. 그것은 검찰의 명확한 해명뿐이라는 점이다. 이제는 검찰이 답해야 한다. 여기 이제 개인별 출정 이력입니다. 이게 이제 구치소에서 검사들이 이렇게 할 때 피의자를 부를 때 이렇게 출정 기록 이렇게 한 50번 정도, 70번 정도 불렀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50차례 부른 그 기록입니다. 50회 정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력부, 특수부, 외사부, 그다음에 수사부, 마약부 이런 데서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경우
약 50차례, 일반인 같은 경우는 한 5차례 정도 부르는데 한 50차례 정도 부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요. 혹시 목소리가 나옵니까? 혹시 목소리가 나와요? 지금 혹시 목소리 나와요? 목소리가 나오죠? 여기 댓글 좀 한번 달아주시겠습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목소리가 왜 안 나와? 여기 한명숙 사건에서 제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양을 탈을 쓴 늑대 엉터리 수사 검사들 굴과 권력 범죄 과거 수사 관행이 절차적 정의 실체적 제가 지금 현재 그 검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들이 이제 불법을 저지른 것을 낱낱이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방송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서 제가 방송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서류도 다 파악을 했고 내용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예. 이제 지금 최근 한만호 씨 그 증언에 의해서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 재판 기록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알려드린다는 것